네, 심화 기출문제집 25페이지 펴보시고요. 핵심 주제 5번부터 7번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심화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 1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볼게요. 요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구하라 해놓고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한 고구권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왕의 위기 극복을 살펴본다. 그러면 이제 요 고구권왕이 백제 근초고왕한테 당해가지고 전사했죠? 그럼 이 근초고왕하고 고구권왕 그 다음에 고구권왕 사후에 소수림왕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를 어떻게 다시 재건하고 있죠. 그 내용입니다.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했다. 요거 두 내용 보니까 고구려의 소수림왕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소수림왕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요거는 고구려의 장수왕이고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 요거는 누굽니까? 백제의 버풍왕이네요. 그 다음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는 요거는 백제의 무령왕.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요거는 근초고왕이네요. 백제 근초고왕.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체제를 율령, 태학, 불교 누굽니까 요거? 그렇죠. 소수림왕이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네요. 소수림왕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봤더니 첫 번째 백제 관미성을 빼앗았다. 요거 우리가 보긴 봤지만 기본서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아주 엄청 강조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어. 하지만 힌트들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 딱 보니까 누굽니까? 이거만 보고라도 아 이거 광개토 대왕이구나. 요거는 아신왕 때 백제 아신왕 때 한강 위역을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했었죠. 광미성을 빼앗고 요 기본서에 나왔던 내용. 후연을 공격했다. 왕자 거련이 누구예요? 장수왕이죠. 왕자 거련을 태자로 삼다. 근데 가장 힌트가 되는 건 역시 요거죠.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 광개토 대왕에 관한 내용. 자,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대요. 답이 그냥 딱 1번에 나오네.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광개토 대왕 때의 연호는 영락.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 양성했다. 태학 여기 있네. 고구려 소수림왕.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했다. 이건 고구려 미천왕. 을파소를 등용하고 진대법. 고구려의 고국 천왕이죠. 요건 백제 전성기 이전입니다. 요거는 그죠? 당의 침입을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요거는 천리장성 축조는 요거는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축조했는데 요게 고구려 영류왕 때 시작해서 보장왕 때 완성이 됩니다. 요 내용은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볼 거예요. 아무튼 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그 다음에 자 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사료에 나오는 내용 배경으로 옳은 거를 찾으란 말이 이 전에 일어났던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요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 요거와 관계 있는 일. 그러면 이거 전에 일어났던 일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장에서 이걸 처음 봤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 두 번째 줄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읽어볼 필요도 없고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몰라요. 시간만 괜히 낭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여기 계로왕 이거 보고 푸는 거예요. 계로왕이네? 그러면 누구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장수왕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장수왕 때 계로왕이 전사하잖아요. 죽었잖아요. 포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사건 전에 있는 일, 장수왕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답일 겁니다. 그죠? 한번 찾아보자고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7세기 요거 고구려 영양왕 때죠. 한참 뒤에요.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했다. 이 사건 이후에 동성왕이 소지왕하고 혼인동맹, 결혼동맹 체결했죠. 그러니까 요 다음의 일이네요.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거는 한참 뒤에 요거는 6세기에 진흥왕 전성기 때 전사한 거죠. 성왕이.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패배했다. 이건 백제의 멸망. 의장왕 때. 그러니까 요것도 아니.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계로왕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죠? 가장 여러분들이
그래도 헷갈릴 만한 거는 요 2번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죠? 요건 요 직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요 내용의 이전에 일어났던 배경이 되는 걸 찾는 거야. 배경이.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을 취하였다. 친절하게 장수왕이라는 것까지 줬어요. 장수왕 말이 없어도 그냥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했다는 얘기 정도만 나와도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을 요 정도만 해도 맞출 수 있었는데 친절하게 장수왕이란 말까지 줬네. 그러니까 답은 5번이죠. 그죠? 근데 자,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보고 푸는 거야. 어떻게? 그리고 이 기준점보다 전이냐 후를 가지고 푸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요거는 우리 기본서 21페이지에 계로왕 편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죠? 계로왕이 북위에 국서를 보냈죠. 북위에 국서를 보냈는데 이 계로왕이 보낸 국서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고구려 좀 같이 구원해 달라. 이 말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고구려를 같이 치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빌미가 돼서 쳐들어와서 지금 계로왕이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국서가 바로 이 국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본서 21페이지에 나온 거. 그래서 자, 한번 읽거나 보자고. 읽거나. 신의 나라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우호가 돈독하였는데 고구려의 선조인 고국원왕이 우호를 가벼이 깨뜨리고 직접 군사를 지휘해서 우리 국경을 밟았습니다. 근데 신의 선조인 근수구왕, 원래는 근초고왕 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이 고국원왕 그 평양성으로 쳐들어갔는데 고국원왕이 내려와가지고 막다가 그 흘러가 그러니까 빗맞은 화살에 맞고 빗나간 화살에 맞고 그때 사망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국서에다가는 요 근초광의 아들이거든요. 근수광한테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미화해서 어느 정도 쓴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서는. 그래서 군대를 정비하고 세워서 쇠의 머리를 베어 높이 매다니 이후 감히 남쪽을 엿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고구려가 점점 강성해져 침략하고 위협하니 원한이 쌓였고 전장의 참여가 30여 년 이어졌습니다. 속히 장수를 보내 구원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본서 21페이지에 나온 그 북위에 보낸 국서예요. 이걸로 빌미가 돼서 이제 그 장수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계로왕이 죽게 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이거 해설은 제가 해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라고. 계로왕. 오케이. 아셨죠? 자, 4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힌트가 고구려 봉기니까 고구려에 관련된 내용이겠네. 자, 신라의 실직 주성을 빼앗았다. 모르겠죠. 북위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모르겠어. 이거 어떡하지? 힌트를 2개나 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봤더니 백제 도성을 함락했댔잖아요. 그럼 백제 도성을 함락시킨 고구려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장수왕이지. 장수왕. 그죠? 여기서 도성은 한성, 위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장수왕하고 관련된 내용 찾아야죠. 도읍을 국내성의 평양으로 옮겼다. 이 딱 나오네. 1번. 장수왕의 평양천도. 2번.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대요. 요거 낙랑군을 몰아낸 거 요거 미천왕. 그 다음에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 요거는 고국천왕이네. 고국천왕. 그 다음에 영락 누구예요? 광개토대왕이죠. 그 다음에 전진 순도 불교 수용했어. 고구려에서. 누굽니까? 요거 소수림왕이네. 그죠? 그럼 이거 순서가 어떻게 돼요? 고국천왕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위천왕이고 그 다음에 소수림왕, 광개토왕, 장수왕 이런 순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요 북위의 사신 파견하고 시추서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힌트에서 딱 포인트 하나만 알면은 우리 한능검에서 다 맞출 수 있어. 이런 짜잘한 내용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5번입니다. 5번.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게 북위의 사신을 파견했다. 이제 이 말은 진짜 뭐를 좀 여러분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냐면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북쪽 국경이 고구려 북쪽 국경이 상당히 여러 나라에 걸쳐 있었죠. 그래서 외교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북위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사신 보내서
외교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외교에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남진 정책을 편하게 펼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은 그냥 그런 걸 보여주는구나 정도만 아시지 딸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벼슬은 16풍계가 있다. 좌평은 5명으로 뭐 쭉 나오죠. 달솔, 은솔 뭐 나오는데 이런 거 필요 없이요. 우리는 좌평을 보고 아 이거 백제구나. 백제에 관련된 내용을 찾는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백제는 지방을 5방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대한민국을 8도로 나누듯이 지방을 5방으로 나눴는데 이 이름은 고사하고 5방으로 나눴다는 것도 몰라도 돼요. 왜냐면 뭐 지방을 5방, 뭐 지방을 5부로 나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삼국시대에 있긴 한데 공무원 시험이나 나오지 우리 시험은 삼국시대는 안 나와요. 통일신라 시대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는 뭐 중앙군이 뭐였느니 뭐 그딴 거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좌평 정도, 상좌평, 좌평이면 백제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이 지문으로 나오면 우리가 이걸 공부할 필요가 없겠지만 단순히 이런 거를 나열하면서 뭐를 물어보고 있어? 어떤 나라에 해당하는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이걸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요. 통일신라 시대부터는 근데 지문이 등장하고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통일신라부터는 알아도 돼요. 삼국시대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지방 장관으로 욕살 철혁은지 이런 거 이게 고구려 거긴 한데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요. 자, 1번.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을 뒀다. 골품제도. 요거는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신라예요. 신라. 요거는 신라. 제가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한 거는 고구려였죠. 요 지방장관으로 욕살 철혁은지 요것도 고구려입니다. 근데 몰라도 돼요. 위화부 영객부도 몰라도 돼. 요 중앙강서 요것도 신라고. 그 다음에 5번이 답이죠.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왕이 부여씨인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우리 백제죠. 부여경 나오고 나중에 부여풍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6번. 밑줄 그은 왕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왕 31년 7월에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라가 북동쪽의 변경을 신라가 뺏었어. 그래서 신주를 설치했는데 이듬해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고 몸소 보병,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이 일어나 더불어 싸워가지고 병사들에게 살해됐대. 누구겠습니까? 이건 백제 성왕 얘기하는 거죠. 성왕에 대한 업적을 우리가 찾으면 돼요. 익산 금마저에 미륵사를 창건한 왕 누구예요? 요거 백제 무왕이죠.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건왕을 전사시킨 거는 요거는 근초고왕.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하는 요게 답이네요. 그죠? 요게 성왕이네. 사비천도 남부여.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한 게 요게 계로왕이죠. 우리가 아까 3번에서 봤던 자료겠네요. 요게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한 거는 백제의 침류왕이죠. 요 동진 마라난타. 그죠? 요거.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7번.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를 낸 분이 여기 보시면 이게 사진 4개를 주워놓고 이거 보고 어떤 왕이야 라고 물어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낼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친절하신 분입니다. 이 출제위원이.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했다고 힌트는 결정적으로 여기에 줘놓고 우리 수험생들의 신경을 어디에다 분산시켜놨어요. 이거를 분산시켜놓은 거예요. 물론 이 내용도 나중에 뒤에 가면 다 문무왕하고 관련돼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특히 대왕암 같은 요 경우에는 요거는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만파식적이라고 전설에 내려오는 이 피리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요거 나중에 뒤에 가서 문무왕하고 관련돼 있다는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찾는 거냐면 문무왕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 돼. 그러면 자 보자고요. 1번에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한 거는 요거는 진흥왕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답이 아니겠고 지방간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했대잖아. 요게 뭐야? 요게 문무왕이네.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답니다. 이거는 버프왕이죠. 그 다음에 인재 등용으로 해서 독서 산품가를 이거 아직 우리 안 배웠어요. 이거 통일신라 시대의 원성왕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 통일신라에서
출제빈도 제일 높아요, 이게. 그 다음에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했대요. 누굽니까? 그렇죠. 요거 선덕여 왕대죠. 답은 2번입니다. 답 찾는 건 쉬워요. 답 찾는 건 쉬워. 요거. 자,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여기에 이걸로 홀리게 하지만 사실 이렇게 친절하게 그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능검은 잘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힌트가 이렇게 확 사진이나 그림 이런 데 있는 것보다도 글에 있어요. 글에. 그걸 잘 찾아봐야 돼. 자, 8번 보겠습니다. 가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진흥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령하여, 이사부 나였네, 가를 공격하게 했는데 이때 사다함, 사다함 화랑이네. 그럼 사다함 이사부 같이 나왔어요. 어디 대가야잖아. 가야. 그죠? 나이가 15, 16살이었는데 종군하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대가의 사람 뜻하지 않은 병사들의 습격에 놀라 막아내지 못했고 대군이 승리해서 말씀 때 멸망했다. 그럼 이거는 어디냐면 가야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 특히 대가야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을 찾으면 돼요. 안동도부가 설치된 경위를 찾아본다. 이거는 나중에 요건 평양에 여기 설치됐죠. 당나라가 설치한 거. 22담로 요건 백제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관제가 삼성 6부로 정비된 계기. 요건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건 발해입니다. 삼성 6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언제부터? 통일신라 시대부터 배운다고요. 남북조 시대부터 요거. 자, 그 다음에 최고 지배자의 호칭인 이사금의 의미. 자, 이사금의 의미. 이거 한참 전에 이거 신라에 나와요. 신라. 요거. 중요하지도 않아. 이사금이라는 거 중요하지도 않아. 우리는 그냥 마리간하고 왕만 중요해. 왕은 누가? 지증왕. 마리간은 내무왕. 그거. 고령 지역의 연맹을 중심지로 성장하는 과정을 조사한다. 고령지. 요거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령이 대가야. 그 다음에 금강가야는 김해라 그랬죠. 우리 이거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 앞에서 봤어요. 언제? 이거 광개토대왕이 그 외놈들을 쫓아서 그 내무랑이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외놈들을 처부려서 내려갔는데 외놈들이 금강가야 쪽으로 도망가가지고 금강가야도 쑥밭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금강가야는 김해고 대가야는 고령이란 걸 알아두라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 다음 핵심 주제인 가야에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공부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봤으면 너무나 쉬웠겠죠. 이 문제가.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3번도 안 배우고 5번도 안 배웠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다 보고 나서 이걸 보면은 문제가 너무나 쉽다고 해요. 이 문제가.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밑줄근 전투가 벌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이곳은 높은 성벽과 치를 갖춘 백암성이야. 당의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서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지. 병세의 열세가 내부의 분열로 함락되었지만 뒤에는 안시성이 버티고 있었어. 그럼 이거 이거 이런 내용 몰라도, 그죠? 이런 내용은 당이 쳐들어왔어. 거기에다가 안시성 나오면 이거는 보장왕 때죠. 고구려 보장왕 때. 그러면 보장왕이 즉위해서 고구려가 멸망한 요 사이에 일어난 일이겠네.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너무 쉽죠. 그죠? 요거. 자, 여러분들이 그 중국의 역사 같은 거 몰라도 되거든요. 몰라도 돼요. 지금 요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인데 중국의 역사를 괜히 쓸데없이 깊이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공부할 분량만 늘어나서 오히려 더 혼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 되면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시간 나면. 근데 시험 보고 나서 보세요. 이 중국의 역사까지는 알 필요 없어. 우린 그냥 고구려 이거 알면 되잖아. 수나라가 쳐들어온 건 어떤 왕이야? 수나라가 쳐들어온 건 영양왕 때 쳐들어서 살수대첩으로 박살났죠. 그 다음에 당나라는 누가? 안시성 전투. 보장왕 때.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 동상은 여러 번 고구려를 격파하여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내용을 국서를 양나라에 보내는 누구의 모습을 형상하는 것이다. 동상 앞의 석상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이거 나왔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축조한 무덤이래요. 진묘수까지 나왔어. 진묘수. 누굽니까? 그럼 이거는 무령왕이네. 무령왕에 대한 내용. 고구려를 격파하고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벽돌로 축전,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축전을 묻은 진묘수를 보고 이건 백제의 무령왕이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무령왕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2담로라 그랬죠. 이게 답이 그냥 3번인 거예요. 요거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자,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했다. 요거 나오는 거 계속 나오죠. 요거 무왕이죠. 사비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요거는 백제 성왕.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건왕을 전사시킨 건 근초고왕.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거 침류왕이죠. 그러니까 나온 거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반복돼서 암기도 되고 중요한 게 어떤 게 파악도 되고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 가재 잡고 도랑치고 정말 너무너무 기출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암기가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자,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백제 고이왕에 대해서 나오고 신라의 버프왕에 대해서 그냥 나왔잖아요. 이건 힌트도 아니야. 이거만 힌트야, 이거. 고구려에서 불교 수용한 왕이 누구예요? 딱 보니까 소수리 왕이잖아요. 그죠? 전진의 사신을 파견해서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잖아요. 그죠? 전진의 순도.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보면 소수리망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요거는 누굽니까? 장수왕이죠. 또 나오잖아. 태학!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한 게 바로 불교를 수용했던 소수리망이죠. 오케이. 율령방포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오케이.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요거 미천왕. 연가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게 이거 중요하지 않은데 요거는 장수왕입니다. 신라의 군대를 파견하여 외를 격퇴했다. 요거 광개토왕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있잖아요. 기출문제에 한번 이런 연호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거 외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외우지 마세요. 뇌를 낭비하면 안 돼. 우리는 삼국시대의 연호 2개만 알면 돼. 광개토왕 때 영락, 그죠? 버풍할 때 건원, 신라 버풍할 때 건원 그 2개만 알면 되는데 이 문제도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풀 때 이렇게 5지문을 다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푼다 했을 때 여기 보면 일단 여기서 딱 보고 얘네들이 전혀 힌트가 안 된다는 건 알아야 돼. 답 찾는데 요 힌트는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특히 요거 불교 수용 요거 가지고 이거 소수리망인데 라고 찾아야 돼. 그래서 1번을 봤더니 이건 장수왕이니까 답이 아니고 2번을 봤더니 태학에서 인재를 양성했다. 이게 답이죠. 그럼 나머지 3번부터 5번까지는 아예 읽지도 마세요. 확실한 게 나오면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아셨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가 목적이니까 제가 나머지 지문까지 다 보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이런 거를 공부가 목적인데 이런 거를 쓸데없이 외우지 말라고요. 제가 외우지 말라는 건 외우지 마세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볼 거냐면 12번입니다. 12번 30페이지 12번. 자, 밑줄근 이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으래요. 이것은 국보 이사인 즉 보면 신라비로 병부를 설치했대. 딱 보니까 이거 버프왕이네. 이거만 보고도 율령 반포한 왕이 건립했다. 그래서 뭐 신라 유구 관등체계 지방토지에 하는 사회상이 단계대 이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걸 보고 수험생 입장에서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한 거는 요거는 지증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버프왕이 아니잖아.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거는 요건 나중에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는 나중에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입니다.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구해 딱 3번 찾으면 나머지 2개는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답이 나왔잖아. 그죠?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라고요. 그 다음에 인재 등용을 위해서 독서 3분과 아까 독서 3분과 나왔었죠. 이거 원성왕 때 요거 통일신라 시대예요. 요것도 그러니까 아직 2번하고 4번은 안 배운 거고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게 한 건 진흥왕이죠. 자, 아무튼 답은 3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이런 문제 나오고 이런 문제 나와서 확실한 게 나오면 뒤에는 안 읽어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나머지 지문도 다 해설을 해드리는 거고. 자 13번
가왕의 제2기간에 있어서 사실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면 이걸 딱 보고 일단 봐봐요. 백제 25대 왕인 가의 무덤 발굴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공주시에서 열렸는데 가는 백가의 난을 평정하고 22담로 여기까지 딱 읽으면 나머지는 안 봐도 돼. 22담로 딱 보니까 가가 어떤 왕이란 걸 알았어요. 이 앞에 백가의 난이니 뭐니 몰라도 딱 보니까 무령왕이죠. 그럼 여기에 무령왕에 관련된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1번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거는 무왕이네. 그죠? 중국 남조의 양과 고려하였다. 2번이네. 그럼 나머지 3번부터 5번은 볼 필요도 없어요. 시험장에서. 그죠? 자, 이제 나머지 한번 해설을 보자고요.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이거 근초고왕이죠.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했다. 계속 나오잖아. 이거 뭐예요? 침류왕. 그 다음에 사비천도. 성왕이네. 행정조직 재정비. 요거 성왕.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백가의 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몰라도 돼. 괜히 이런 거 쓸데없이 알아가지고 뇌의 용량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거 몰라도 된다 그러는데 지옥 끝까지 어디 인터넷이나 이거 뒤져가지고 막 찾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험에는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힌트를 줬죠. 근데 22담로만 알아도 찾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의 무덤은 피장자 축조연대가 확인된 유일한 왕릉이라 그랬죠. 요 무령왕이. 사실 결정적인 건 이건데 이런 힌트들이 널렸는데 백가의 난 같은 거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냥 재미로 들어두세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심심할까봐 재미로 말씀드린 거야. 이 백가가 난을 일으켜가지고 누굴 죽이냐면 동성왕을 죽여요. 동성왕. 동성왕이 누굽니까? 그죠? 우리 매 맞는 왕 중에 한 명이잖아요.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왕하고 혼인동맹 체결할 때 그 동성왕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령왕이 이 백가의 난을 진압을 하면서 왕권이 강화가 된 거예요. 아셨죠? 그런 내용. 이거 자체 몰라도 돼. 재밌었죠? 재밌었으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딱 보니까 일단 힌트는 여기 있는 내용보다도 여기 신라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신라에 관련된 내용이고 거칠부가 국사 편찬했대요. 그럼 이건 안 읽어도 되겠네. 왜? 이거 보니까 이거 진흥왕이잖아요. 그죠? 불국사 3층 석탑 건립했다. 이거 아직 안 배웠지만 통일 신라 시대의 경덕왕입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첨성대를 세워 천체를 관측하였다. 이거 선덕여왕이죠. 마을령 황초룡 등의 순수비를 세웠다. 순수비를 세웠대. 누구예요? 이게 바로 진흥왕이네. 답은 3번. 금강가야를 복속하여 영토를 확대하였다. 금강가야 복속한 거는 요거는 버풍왕.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한 건 요거는 지증왕이죠. 지증왕. 요런 내용들.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알면 충분히 요 3번이란 걸 우리가 찾을 수 있게 진흥왕이라는 걸 알면. 그죠? 아직 여러분들이 1번을 안 배웠어. 아직 1번을 안 배웠으니까 몰랐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공부하면서 그 이름까지는 딸딸 암기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3번도 답이랑 안 찾았다는 건 안 찾았지만 우리가 이미 2번하고 4번하고 5번은 배웠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문제를 풀 때 나중에 우리가 끝까지 보고 나서 1회독 하고 나서 풀 때 이게 답이라는 거를 모르고 이걸 잘 안 외웠더라도 3번을 풀어야 된다고요. 왜냐면 나머지 확실한 거를 제거할 수 있었잖아. 제거를 해 나가면서 혹시나 다 제거가 안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찍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 자, 그래서 답은 아무튼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세요. 32페이지. 자, 15번. 다음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여러 신하들이 아내이기를 신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라는 사방에 망난다. 지금 이거 신라네, 신라. 그러면 이거 누구겠습니까? 신라라는 나라, 국호를 신라라고 정하는 지증왕에 관한 문제가 나오겠네. 이거 보고, 그죠? 뜻이면 이를 나라 이름으로 삼을 것이 마땅하게 여겨집니다. 또 살펴보건대 옛날부터 국가를 가지는 모두 제나 왕을 칭하였는데 우리 시조께서 나라를 세운 지 22대에 이르기까지 방언으로만 높이는 호칭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신하들이 한마음으로 삼가 신라, 국왕, 왕이라는 칭호를 올린대요. 그러면 왕, 여기서 얘기한 왕은
이름을 국가명을 신라라고 고치고 그 다음에 왕이란 호칭을 사용한 지증왕이란 걸 알겠죠? 여기까지만 읽고 사실 지증왕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자, 볼게요.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 반포했다. 계속 나온 거 또 나오잖아요. 이거 버풍왕이죠?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시킨 게 지증왕이죠. 답은 2번이네. 그죠? 대가야를 병합하여 영토를 확장한 왕은 요거는 진흥왕.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교육을 진흥시켰다. 요거는 나중에 뒤에 나오는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통일신라. 그 다음에 자장의 권위로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하였다. 요거는 선덕여왕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16번. 아, 근데 방금 이 문제도 봐봐요. 지금 아직 이거 안 배웠죠? 4번 안 배웠잖아. 그래도 답 그냥 찾잖아요. 그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앞으로 배울 이 내용이 지금 기출문제를 풀면서 요 내용은 예습도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에는 요 일과 요 일, 가와 나 사이에 있던 일을 찾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인지 보자고요. 고구려왕 거련이 군사 3만을 이끌고 와서, 거련이 장수왕의 이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기억을 못 하더라도 우리 배웠지만 이게 장수왕에 관련된 내용인지 알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왕도에는 한성을 포위했대. 한성 포위. 왕이 성문을 닫고서 나가 싸우지 못하였는데 고구려 군사가 네 길로 나눠 협공하고 바람을 타고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웠다.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여 나가서 항복하려는 자들도 있었다. 왕이 어찌할 바를 몰라 수십 명의 기병을 성문을 나가 달아나는데 고구려 군사가 왕을 해쳤다. 자, 수험생들 중에서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은 거련까지만 딱 보고도 이거 장수왕이고 한성이 포위됐으니까 이거 계로왕을 요거 전사시키는 바로 그 한성 함락에 관한 얘기구나 라는 걸 알겠죠? 좀 눈치가 별로 빠르지 않은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왕을 해쳤다까지 읽고, 아, 이거 그거네. 알았겠네. 장수왕 관련된 거. 5세기 때 내용. 그죠? 나번을 볼게요. 나번. 여러 장수가 안시성을 공격했대요. 그럼 이거 보장왕 때는 7세기네, 지금 7세기. 그죠? 여기서 60일 동안 뭐 다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만, 안시성이 이게 보장왕 때라는 거죠. 연개소문 있었을 때. 그죠? 7세기. 그러면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요. 장수왕과 요 안시성 사이에. 그러면 이 사이가 어떤 때였어요? 신라의 전성기 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여기 한번 찾아보자고요. 미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했다. 아니죠. 요거는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요거는 고구려 전성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천왕.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수의 군대를 요거네. 그럼 답이 2번이네. 요거는 저는 요거를 보고 신라의 전성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이전에 수나라하고 싸웠던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에요. 고국 원왕이 백제의 평양성 공격으로 전사한 거는 장수왕 이전이죠. 장수왕 이전에 광개토 이전 소수리방 이전에 요 고국 원왕이 전사한 거죠. 광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이것도 동천왕 때죠. 이건 동천왕. 미천왕 이전에 있었던 동천왕.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였다. 요거는 우리가 장수왕 이전의 광개토왕이죠. 요거.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보고 우리가 큰 사건을 잡아내야 돼요. 어느 시대인지. 요거는 안시성, 포인트는 여기는 거련, 한성 포위, 왕을 해쳤다. 요거.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17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가 요 밑줄근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자고요. 금강국의 김구애가 세 아들을 함께.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금강국이란 거 보고, 금강가야를 정복한 왕. 이거 보고 딱 알아야죠. 누굽니까? 버풍왕 있잖아요. 버풍왕. 그죠? 여기 보너스로 김구애까지 기억나시면, 이 김구애, 김구애 세 아들이 지금 투항했죠. 그래서 신라의 귀족이 되는데, 요때 김구애의 세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김무력. 김유신의 할아버지입니다. 그죠?
나도 들었네. 우리 왕께서 그들을 예로서 대접하여 높은 벼슬을 주고 그가 다스리던 금강국을 시급으로 삼게 하였다는군. 이렇게 시급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강국을 다스리게 하면서 여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세금 걷어서 그걸로 먹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요거. 자, 그럼 1번 볼게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거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요거 신문왕 때예요. 통일신라 신문왕.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한 게 바로 버프왕이죠. 그죠? 답이 2번. 신라에 22담노를 두어 왕조를 파견하였다. 22담노. 요거 뭡니까? 그렇지. 백제의 무령왕이죠. 독서 3품가를 시행하여 인재를 등용한 건 통일신라 시대의 원성왕.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목담. 요거는 선덕여왕.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18번. 밑줄 그은 이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능산리 절터에 발견된 석조 사리감입니다. 이 사리감에 새겨진 글을 통해 능산리 절터가 관산성에서 전사한 이왕의 명복을 비기 위한 조성됐어. 우리 요거 배웠죠. 능산리 절터에 관한 내용. 관산성에서 전사한 이왕의 명복. 요거 위덕왕 때 위덕왕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건 이 왕이니까 밑줄 이 왕은 성왕이죠. 성왕. 그죠? 그리고 성왕에 관한 내용을 찾는 거예요. 위덕왕을 찾는 게 아니라 위덕왕은 사실 잊어먹어도 돼요. 사실 위덕왕은 왜 우리가 공부했냐면 능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왜 능산리는 왜 기억하느냐? 요 관산성에서 전사한 성왕 때문에 성왕이 중요해서 우리가 같이 외워준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성왕에 관련된 내용.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한 왕은 무왕이죠.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거는 요거 침류왕. 윤충을 보내 대하성을 함락한 거는 의자왕이고, 그죠?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한 거는 근초고왕.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았다가 배신당한 성왕이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삼국 시대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그죠? 막 나라별로 따로따로 순서대로 쭉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우리 어떤 거? 그렇죠. 조용필, 서태지, BTS급인 누굽니까? 그죠? 처음에 근초고왕, 고국원왕, 그 다음에 고구려인 장수왕과 계로왕, 그 다음에 여기 신라 진흥왕과 성왕, 이 세 개를 중심으로 우리가 얘네들이 다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얘 세 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섞여서 나온 거를 우리가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